어디에 맞춰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뭘 듣고 싶으세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는데 분단된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도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쯤 얘기를 해야 되나요? 30분.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뭐 지금 TV를 트나 신문을 보나 눈에 띄는 것이 전부 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심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내부에서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생겼겠습니까? 100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1910년에 나라가 망해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과연 지금 이게 마음에 이제 와 닿는지 모르겠는데 1943년 2차 세계대전 때 카이로에서 연합국 대표들이 연합국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민을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한민족은 노예였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노예입니다.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선언을 했으면 그게 국제법이거든요. 국제법이라는 게 뭐 성문헌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한민족은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강제징용도 당하고 군대 위안부도 끌려가고 그러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제대로 안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가장 먼 나라들입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 나라들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과는 가장 멀리 있는 나라지만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가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니까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고 절도 강도는 비일비재로 그냥 일상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먹을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살 길을 찾고자 그 나라로 도망가면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겠습니까? 일이 시달리고 처치이고 또 젊은 여자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몸을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나라 망가진 게 지금 또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망가지니까 지금 거기에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에 가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또 천대받고 구박받고 몸 팔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망가진 나라 국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가 내전으로 망가졌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수백 명 지금 제주도에 와가지고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데 난민이라는 거 나라가 망가진 나라의 국민이라는 거거든요. 그 난민들은 우리가 식민지 시대 때 겪었던 그 경험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일제의 핍박 때문에 못 살고 만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뭐 온 세계 만방으로 지금 퍼져서 천대받고 떠돌아다녔던 것이죠. 통일하자는 것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그러한 참혹한 일들을 다시는 겪지 말게 하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방돼 가지고 다행히 이제 남쪽만이라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었죠. 제대로 된 나라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고 또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게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먹을 게 제대로 없어가지고 전부 그냥 보릿고개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인간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시장 경제를 택해서 그나마도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 식민지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식민지 제국이 싫어가지고 사회주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고 그 나라들 중에 독재국가가 아닌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천운으로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그나마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냐? 이 남쪽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원래 한반도가 전체가 우리 하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지금 쭉 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동포들은 지금 자유가 없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먹을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60년대 경험했던 그 고초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주머니에 아주 좋은 컴퓨터 넣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먹을 게 기름지다고 해서 다 끝난 거냐? 아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요새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을 시키자고 하면은 인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통일을 하자고 그러면은 인기가 없어가지고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과거에는 뭐 70년대만 해도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는 게 90% 이상이 넘었죠. 근데 그게 점점 떨어지다가 지금은 통일하자고 하는 의견이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은 저 어린 우리 세대가 이제 다 커갈 텐데 젊은 세대로 가면은 50%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냥 그렇게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 물론 이제 분단이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남북한이 갈라져서 사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내용을 뜯어보면은 지식인들 탓입니다. 우리 지식인들 중에서 지금 통일이 되겠냐? 이렇게 남북한이 완전히 다른 체제로 살고 있고 북한은 또 핵무기까지 개발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되겠냐? 통일 안 된다. 그런데 무슨 통일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이제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통일하면 절대로 안 된다. 통일하면 우리까지 망하니까 저놈들 망한 대로 내비로 두고 우리라도 좀 잘 살자. 통일하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회가 혼란돼서 나라가 엉망이 될 텐데 왜 그런 통일을 하느냐? 절대 통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고 여러분의 아버지 정도에서 이제 일제시대를 경험했을 텐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일제시대를 살았는데 그 일제시대가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무지무지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건 물론이고 만주 지배하고 중국을 전부 점령하고
동남아시아를 전부 식민지로 만들고 남태평양을 전부 점령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부족해가지고 인도를 먹겠다고 인도를 침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미국과 영국이 공세를 하니까 진주만 공격을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항공모함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를 보면서 우리의 많은 지식인들이 야, 이렇게 강한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독립 투쟁에 대해서, 항일 투쟁에 대해서 회의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하고 좀 잘 협조하고 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그것이 현실적이다고 이렇게 우리 조선 민중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창씨 개명하고 그냥 한국 신민 서사를 읽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일제시대 때입니다. 근데 지금 통일하는 게 어렵고 또 분단된 두 나라로 사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지식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 일제시대 때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해방될 것 같지는 않았죠. 어떻게 해방되겠습니까? 그 강한 나라 밑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두 손 들었습니다. 원자탄 두 방 맞고 그냥 정신없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복자는 우리 조상들이 항일 독립운동을 잘해서 이 나라가 해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 혁명 투쟁으로 해서 해방이 됐다고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잘해서 해방된 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한테 원자탄 두 방을 쏘아가지고 그냥 일본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한 그런 상태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것은 그 자체로서 좋은 거죠. 훌륭한 거죠. 그러나 해방이 된 것은 사실은 일본을 해제시켜서 해방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하지 말자는 거하고 통일하자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가지고 없는 거하고 무지무지하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통일할 수 있습니다. 통일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의지를 포기해 버리면은 통일 기회가 와도 우리는 통일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국민들이 통일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통일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통일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통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 의지를 모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장인지도 모르고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통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통일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분단돼서 작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는 통일해서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 더 좋은 나라에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의지를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큰 나라가 되기 싫다,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싫다, 더 강한 나라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좋아하겠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한민족이 통일된 나라
이루가지 않고 분단된 두 개의 작은 나라로서 계속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두 작은 나라도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겠다 하면은 주변 나라들은 무척 좋아합니다. 그게 국제 정치의 원리거든요. 주변 내 옆에 나라가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어느 나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좋은 나라가 아니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어리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자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남쪽만의 대한민국,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저는 지금 그 남쪽만의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우리가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인데 국토가 반쪽 났고 국민이 둘로 쪼개져 있고 주권이 지금 우리 주권이 북한 땅에까지 미쳐야 되는데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반쪽의 대한민국을 온전한 나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게 불편한 거 없는데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분단에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단에 안주하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작아진 겁니다. 생각이 작아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이 작아지고 이게 그냥 뭐 제대로 된 나라인 걸로 알면은 통일하자고 하면은 그게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통일하지 말자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통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국자는 또 이제 김정은이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원래 북한이 적과 통일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잘못하면 김정은에 의해 가지고 남북 통일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걱정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냉전 시대 때 조금 잘못했으면 북한에 의해서 통일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밀리다가 공산권의 종주국인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북한이 이제 그 꿈을 포기했는데 그 꿈을 포기하고 붕괴될 것 같은 북한이 어떻게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된 걸 여러분이 똑똑히 보고 계시죠?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뭐 때문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3번이나 만나겠습니까? 시진핑이 4번이나 만나고 한 번 또 북한에 가겠습니까? 푸틴이 또 김정은을 만나고 아베가 지금 김정은을 못 만나가지고 안달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핵을 가진 북한은 매우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북한에 의해서 한반도가 통일되겠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싸우면 자유민주주의가 항상 이겼습니다. 항상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이겼을 뿐만 아니고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누구도 김정일 밑에 가서 그 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모르겠어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제정신이 아니고 어리 빠진 사람들인데 축복이가 좀 차오지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제대로 된 국민으로 살자. 여러분 또 강조하지만은 나라가 망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면은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국민은 그 사람이 비록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가면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사람 함부로 건드렸다가 그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라도 망가진 나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저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수단 이런 망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면은 외국에 나가면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대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삶의 원형인 자유를 완전히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자유를 느끼고 있고 정의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다른 겁니다. 아까 내가 1943년 12월에 연합국의 지도자들, 국가원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민족을 노예 상태에 있다고 그랬는데, 노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두 개의 나라를 만들어 놓아서 우리는 그 노예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그 남북 분단은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그냥 둘로 나눠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즉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굴레거든요. 이 굴레를 8천만이 지금 다 이 굴레 알죠? 소들이 저기 농가리 할 때 쓰고 있는 게 굴레인데, 그 굴레를 다 쓰고 있는데 그 굴레를 쓰고 있는지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굴레를 벗어 던지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전쟁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한 다음으로는 핵전쟁의 공포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런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포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많고 서로 치고받고 그러는데, 그 배경에는 이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친일파니 외국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념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정신 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아니, 여러분 때 아니고 우리 정치권을 보면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지금 규정을 하는데, 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전부 이 이념적 틀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이념에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유롭다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7분 정도 남았어요. 예,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강한 나라. 지금 우리가 남한만 보면은 이제 선진국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선진국이 됐는데 아직도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통일한 건 매우 큰 나라가 됩니다. 통일되면은 한반도 전체가 이제 우리 통일국가의, 통일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한반도 전체가 한 나라의 영토가 된다는 것은 지금 분단돼 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게 하나로 합친다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단이 돼 있으면요, 한반도의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불모지가 돼 있거든요. 쓸모가 없게 돼 있거든요. 지금 휴전선 인근 남북으로 이 중심 지역, 휴전선 일대가 한반도의 중심 지역고, 옛날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번영된 잘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지금 황폐되어 있거든요. 또 많은 지역이 군사적인 이유로 해서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토가 그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 국토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부러져 있는데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엄청난 해양 영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되면은
통일되면 또 인구도 8천만이에요. 이게 지금 독일이 딱 8천만 인구입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강국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새로 생기고 이런 나라는 그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이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나라들이 전부 강국이었습니다. 지금 터키가 옛날에 오스만 터키라고 그래가지고 최강국이었고, 그리스가 강국으로서 유럽의 선진국이었고,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로서 그랬고, 이베리아 반도가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도가 그런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의 그런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반도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엄청난 강국이 된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국민 경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1억의 국민 경제가 되는데, 국민 경제가 커지면 경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이 지금 우리는 부담으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단연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통일돼도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을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먹여 살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다 자기들이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 걱정이라는 말을 안 말이지. 그래요.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생활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면은 어쩌면은 남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절대로 북한 주민들을 여러분이 먹여 살릴 생각을 말아라. 그리고 북한 지역이 열리면은, 북한 지역은 개발 지역이다. 개발 지역. 우리가 60년대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매년 10% 정도의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걸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이자율이 몇 프로 되는 줄 아세요? 은행 이자율이 20%막 되고 그랬습니다. 사채는 30%, 50%도 됐어요. 그만큼 투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자가 1%로 내려갔습니다.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벌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런 돈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지역이 열리면 북한 지역은 신개발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이 열리면 한반도 전체가 30년 동안 고도 성장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면은 프랑스, 영국, 독일을 앞지르고 일본을 앞지르는 강국이 된다고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투자 자문회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되면은 세계 5강이 될 겁니다.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는 우리보다 못 살아요.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강국으로 저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가 10등이고 러시아가 11등입니다. 11등, 12등인가? 하여튼 우리가 러시아보다는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중국, 인도 이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등 내지 5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강국이 4대 강국이 각축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다가 눈치 보고 또 뭐 도와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분단이 해결돼서 통일이 되면 그런 소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 강국들, 주변 강국들은 한반도와 통일 한국과 잘 지내야 그 나라가 이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발언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
근데 이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지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작년부터 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정상회담을 하고 뭐 서로 오가고 그런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나 또 여러 신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의 독재 체제를 그만하고 남북이 화해해서 통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